자, S&P하고 나스닥이 신고가가 나왔어요. 엔비디아가 또 5.16% 올라갔고요. 미국 지수가 올라간 탄력을 준 이유는 캐나다의 첫 번째 금리 인하 부분이 나오면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이면서 시장을 올려줬고요. 금리 인하는 미국보다 다른 나라가 먼저 할 거라고 저도 예상을 했는데 캐나다가 먼저 신호탄을 뽑았고요. 자, 금리 인하가 최소한 한 1년 진행은 되겠죠. 그래서 네, 나스닥이 최고가 나왔고요. 선거가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당분간 지속적으로 미국 자원 좋은 분위기를 낼 거예요.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나도 시장은 어느 정도 분위기를 계속 좋게 유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어느 시점에서 조심을 해야 되냐. 금리 인하가 끝나는 시점이 있죠. 금리 인하가 끝나는 시점을 조심을 하셔야 돼요. 반대로 그렇게 시장을 내다보고 지수를 보시면은 편하실 겁니다. 국내 시장이나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상단에서 좀 박스를 좀 보일 거예요. 그리고 무너져 내려올 거예요. 내년에. 내년 2분기가 될지 3분기가 될지 4분기가 될지 그건 봐야 돼요. 하지만 상단에서 막바로 떨어지는 지수는 보이지 않을 거고요.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횡보하는 모습이 위에서 상단에서 보인다 할 때에는 ETF나 공매도나 이 두 가지를 중요시 여기고 싸우셔야 되고요. ETF나 공매도 하려면은 일반인들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넘어오셔야 되고요. 그 시기에는 무조건 다 넘어와야 돼요. 저는 무조건 ETF하고 공매도 이 두 가지만 내년에는 손 댈 거고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내년 상반기 아니면 2분기까지는 주식을 시장에 관심을 두고 싸워야 될 때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제대로 움직이는 시장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근래에 원전 테마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거는 반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시멘트도 지금 원전이 아니고 동해 원전 말을 잘못했는데 동해 유전 때문에 테마를 태우고 지금 움직이는 애들은 반짝이는 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파워력이 있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 이 유전을 통해서 수익금이 전달될까지는 만약에 윤 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그게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회사의 이득금이 많이 바로 전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이지 이건 파워 있는 그런 상승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센터는 여러분들 뭐 잘 알다시피 반도체, 뭐 실적 따라주는 조선, 자동차, 제약바이오, 로봇, 이쪽 센터를 중요시 여기고 싸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 수혜주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죠. 중국 수혜주가 시장을 또 이끄는 모습을 또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내년 1, 2분기까지는 이런 쪽 애들이 시장을 이끄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우리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정 끝내고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윤정부에서 마음이 급해갖고서 유전 얘기를 테마를 태웠는데 그거 안 태워도 시장은 좋아지는 분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금리 인하가 된다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물가는 쉽게 떨어뜨리지 못해요. 제품이라는 걸 한번 올려놓으면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이 기업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당기 순이익이 높아지는 기업들이 많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시장성은 긍정적으로 당분간은 한 1년 동안은 시장이 좋은 분위기를 낼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지금부터는 갖고 있는 구름님 같은 경우 요 근래 잡은 종목들은 진짜 100% 이상 100% 정도 최소한 80%에서 100% 적게는 70%에서 100% 이상 나오는 마인드로 지금부터는 싸우셔야지 뭐 짧게 10% 20% 이런 마인드로 지금 시장을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거 감안해 두시고요. 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센터는 정말 중요시 여기고 싸워야 된다는 거. 자, 11월 4일이 선거죠. 앞으로 5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수는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이제 선거 끝나고 한 1, 2분기는 좋겠죠. 그 이후에는 이제 횡보가 나오겠죠. 금리 인하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단기로 끝나는 금리 인하는 안 해요. 이것도 중장기로 인하가 서서히 될 거니까 그 인하가 끝나는 시점에 시장은 한번 출렁이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거 꼭 머리다 두시고요. 지금 미국이 지금 재정부에서 지금 국채를 중국이 그동안 많이 사줬는데 지금 국채를 중국은 팔고 있고 영국하고 벨기가 그다음에 캐나다 이 세 나라가 미국 국채를 사주고 있는데 이 세 나라가 지금 머니가 한계점이 왔어요. 그래서 미국도 빨리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9월 달이 아니고 7, 8월 달에는 늦어도 이 3분기 안에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 9월 달에 해갖고서는 2개월도 안 되는 시간 갖고서 지수를 끌어올리기는 너무 힘이 약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3분기 안에 미국도 금리 인하를 스타트 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뭐 해외 언론은 금리 인하가 4분기나 돼야 9월달이나 돼야 미국이 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저는 좀 앞당겨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바이든이 지금 똥줄이 탔고요. 급해졌죠. 일단은 바이든이 안 되고 트럼프가 됐을 때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이고 바이든 임기 안에서는 1차적으로 일단은 이스라엘 전쟁을 끝낼 것이고요. 바이든이 재집권 한다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 등락폭은 트럼프가 큰데 그래도 지수 올리는 힘은 트럼프가 좀 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좀 재밌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봐요. 자, 이제부터 코스피 코스타 이제 재밌는 시장이 열립니다. 자, 스타트를 캐나다에서 끊어준 게 너무너무 반갑고요. 어저께 금리 인하를 어저께 했어요. 0.25. 우리보다는 좀 높아요. 5%였는데 0.25 빼고 4.75가 됐죠. 자, 한 방에 막 금리 인하를 팍팍 하지는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금리 인하가 최소한 못해도 한 2번 이상은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우리나라도 따라서 빨리 움직이겠죠. 윤통도 지금 캐나다에서 하니까 이제 이유가 됐죠. 우리나라도 빠르면 이달, 늦으면 다음 달에는 무조건 하겠죠.
과거에도 금리 인상을 최고점을 만들어 놓으면요 항상 시장은 무너졌어요. 다시 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시장은 다시 살아났고 그런 게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인 시장이다. 돈을 버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 이렇게들 안 와? 8시 18분인데 이 좋은 분위기를 같이 기쁨을 같이 전달하고 기분 좋게 시장을 봐야 되는데 빨리들 안 오셔. 주식시장이 재미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어. 예. 찔끔 올랐다가 찔끔 빠졌다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출석이 쉬우 지은님 어서 오세요. 자, 앞에 얘기 안 들었죠, 지은님? 지금 금방 출석한 거죠? 자, 몇 번만 더 들어오면 시작할게요. 다시요. 긍정적인 신호탄이 캐나다에서 쐈어요. 금리 인하를 출발했습니다. 캐나다가 0.25 어저께 금리 인하를 해서 미국 시장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3대 지수가 다 올라갔어요. 자, 그 캐나다가 먼저 쏘아 올린 이유는 대선이죠.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 분위기를 조성을 먼저 해준 거죠. 아유 좋죠. 금리 인하면 되게 좋아요. 지은님 되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예를 제가 2008년도까지는 사업을 했었어요. 부동산 개발 시행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출을 그 당시에 많이 썼었어요. 은행에 대출이 한 10몇 억, 한 20억 조금은 안 되고 10몇 억 정도는 제가 대출을 해서 쓴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언제? 2008년도에요. 그때 금리가 몇 프로짜리였냐면요. 2008년도에 변동금리였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 당시 내가 그 당시 주식하기 전이었어요. 주식하기 전에 제가 돈을 이때 많이 빌렸었거든요. 2007년, 6년, 7년도에요. 이때가 최고의 금리였었어요. 몇 프로짜리 썼냐면요. 8%에서 10% 사이짜리 썼어요. 이때. 농협 거를 썼어요. 농협을 좀 거래를 했었는데 8%에서 10%짜리를 이 당시에 썼어요. 금리가 6% 정도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계속 올라가고 10%까지 올라갔었어요. 금리를 10%짜리까지도 저 썼거든요. 그 당시에. 6%짜리 쓰다가 그리고 10%좀 넘으려고 그럴 때 시장이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확인이 되죠. 그리고 금리 인하하고 시장은 어떻게 해요? 올라오죠. 그리고 횡보 보이다가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 카드를 여서 내밀었죠. 그죠? 지은님? 2021년도에 금리 인상 카드를 내밀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금리 인상이 되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지은님 생각대로. 그죠? 내려왔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10% 이상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내려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경기가 좋을 때는요, 금리 인상을 조금 할 때는, 스타트 걸 때는 올라가요. 금리 인상을 살짝 할 때는요. 근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거 생각을 잘못 가지시면 안 돼요. 시장은 금리 인하가 돼야 기업들이 일단 물가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물가를 내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쉽게 안 내리잖아요. 올린 가격을 내려요? 근데 금리 어느 기업이든지 은행에서 돈을 안 빌리는 기업은 거진 없어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되면은 그 인하에 대한 마진을 은행이 보냐? 회사가 보겠죠. 회사가 보게 되면은 마진율이 높으면 기업은 성장성이 더 나아진다 안 나아진다? 나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한다면은 기업들이 호재를 부르는 시장이 열린다는 거야. 돈을 버는 시기다 아니다? 기업들이 돈을 버는 시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비자 물가는 어떻게 돼요? 안정이 되겠죠. 물가를 안 올려도 기업들이 마진율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물가는 안 올라가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안정도 생긴다 안 생긴다? 안정도 생겨요. 뭐 집값도 떨어지는 폭이 둔화가 된다 안 된다? 둔화가 돼요. 브레이크가 걸린다 안 걸린다? 금리 인하가 되면 브레이크가 걸려요. 왜? 은행 이율이 낮으니까 재테크하러 어디로 그 돈이 움직여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에도 다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금리가 비싸야 은행에다 적금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금리가 낮죠. 그럼 어디다 투자를 할까요? 이자 많이 나올 수 있는 데다 투자를 하겠죠. 가깝게 생각하는 데가 어디예요? 부동산 주식이겠죠. 이쪽으로 돈이 몰려간다 안 몰려간다? 몰려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수는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당연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채권금리는 이제 빠지겠죠. 금리 인하가 되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채권에 대한 재미가 있다 없다? 없죠.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정리해야 돼요. 어디로 들어와야 되냐? 주식. 일단 부동산은 시간이 걸리니까 주식으로 다 몰려오게 와야 되겠죠. 기존에 신경 안 쓰는 사람들도 주변에 주식시장 이제 신경 써야 된다는 거야. 왜? 돈이 몰려오니까. 은행에 예금했던 돈을 어디다 일로 옮긴다? 일단 주식시장으로 먼저 온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은 희망의 불씨를 캐나다가 열어줬다 안 열어줬다? 열어줬다. 기쁨의 날개를 필 시기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여러분들 이제 지수의 힘이 정말 이제 좋은 분위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찔끔찔끔 올라가는 분위기 안 나와요. 좀 팍팍 움직이는 분위기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 감안해 두시고요. 지수가 인하되면 나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미국 시장이 지수를 빨리 높이면은 예를 들어서요. 다우가 이런 모습을 엔비디아를 보여준다면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금리 인하 시기가 대략 악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타이밍이. 근데 금리 인하를 지금 이제 눌림목에서 다우가 이제 올라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반대로 금리가 인하가 끝나는 시기가 떨어지는 타이밍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트하고 시장 뉴스하고 맞아 떨어져야 돼요. 두 가지가 다 겸해서. 그래서 다우존스가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끝나는 시점이 되면은
위에서 좀 어느 정도 횡보가 나오겠죠. 내년에 꼭지점에서 위에서 횡보가 나와서 바로 무너지는 건 아니고요. 다우나 나스닥이 이런 횡보가 보여주다가 무너지겠죠. 그러면 횡보가 나오면은 정말 상단에서 횡보 모습이 나온다. 올라가는 느낌인데 세지가 않아. 횡보인데 약간의 상승이야. 그럼 두려워야 하는 시장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 시기가 오면은 반대로 떨어지는 쪽으로 할 수 있는 센터가 어디냐? ETF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할 수 있는 분들은. 근데 저는 ETF하고 공매도. 근데 공매도를 더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근데 지수가 생각외로 좋은 나라가 있어. 그러면 상황 봐서 올라가는 쪽 방향으로 잡는 거는 다른 나라 가서 종목을 살 것이고요. 일단은 내년을 좀 무섭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는 내년까지는 정말 좋은 시장이다 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많이 따는 시장이다 생각하고 싸우셔야 된다. 이제 스타트가 붙었다 안 붙었다? 캐나다로 스타트가 붙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셨죠? 찌윤님? 자, 지금부터 시장은 그렇게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동해 유전 통해서 움직이는 테마는 힘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지금 며칠 3일째 동양철관하고 화성발바하고 몇 개가 한 두 개가 좀 파워가 있게 나왔는데, 지금 뒤따라서 시멘트도 같이 움직이는데, 이쪽 센터는 단기적인 상승 모습이 보이지 뭐 어마어마하게 파워 있는 옛날에 남북경협처럼 파워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도 제가 구름님한테도 얘기하고 우르콩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제약바이오, 중국 수혜주, 로봇, 이 6군데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 꼭 머리에다 참고해 두세요. 금리 인하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금융주들은 힘이 없어요. 그거를 그래서 금융주는 가급적이면은 뭐 완전히 너무너무 저평가인 거 빼놓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융주는 분위기가 그렇게 뭐 대단히 좋은 분위기는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지금 달러가 아직도 강세니까 수출주, 내수주 등등등등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좋은 분위기가 나올 거라는 거 감안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종목이 다 올라간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는요. 꼭대기 있는 애들은 먹을 게 없고, 이제 하단에서 이제 움직이는 애들은 좀 크게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많이 포진이 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년 최소한 1분기에서 2분기까지는 1년 동안은 먹거리가 있는 시장이다, 없는 시장이다, 먹거리가 있는 시장이다 라고 시장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분 좋은 오늘 방송이 된다 안 된다? 좋은 방송이 된다.